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럿 김정률 PD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방을 둘러싼 뜨거운 사건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방부가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안보와 군의 본질을 흔드는 너무 급진적인 변화일까요? 오늘은 각각의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세진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 특가 썰을 푸는 남자 유튜버 조자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불침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보던데요. 국방부에서 CCTV와 과학화 경계 체계가 충분히 갖춰진 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뭐 보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습상하면 죽으라는 이야기다. 불침번 없어지면은 뭐 부대 인원 건강 상태 체크는 누가 할 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침번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좀 선택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최전방이나 뭐 해안 쪽 소출 같은 경우에는 불침번 근무를 당연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게 아닌 뭐 내륙 지역이나 아니면은 편제 인원이 적은 곳들이 있잖아요. 편제 인원이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불침번뿐만 아니라 뭐 탄약고 이병대 근무들을 다 서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다 보면은 다음 날 또 어떤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휘관 재량에 따라 좀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합 네, 맞아요. 조금씩 이렇게 약간 적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꿔보죠. 우리가 불침번 썼으니까 무조건 불침번을 계속 서야 된다는 저는 하나의 뭐 그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현재 상황에 맞춰 지역에 따라서 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선별적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원래 처음에 핸드폰 사용도 사람들이 많이 무료심을 그렇죠. 갖고 야 말도 안 된다. 지금 너무 잘 사용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건 나쁘진 않다.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나요, 저는? 아 육사니까 FM 부대 보면은 불침번 세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실 수.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 소식이 떴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네. 뭐 방첩사도 해체한다 그러고 뭐 다 해체한다 그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침번도 폐지를 한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우려할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논의가 나오는 자체 요 댓글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불침번 쓸 병력이 없어요 지금. 즉 인구 감소와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침번 수준의 인원 자체가 없어진 현황입니다. 후방부대들은 불침번 하루 돌릴 인원도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두 번째는 순찰을 보강을 해서 뭐 불침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나라 해외 공군은 불침번 근무가 또 없습니다. 없어요. 또 없어요. 미군도 없잖아요. 미군도 훈련 기간 제외하고 네. 그 훈련소에서 나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 부대들 가봐도 불침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육군이 하고 있는 불침번이라는 형태의 근무는 미군들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불침번 여기 뭐 불침번이 뭐 무력화된 거면 뭐 다 뚫린 거다 이건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외곽 경계도 있고 삼지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관까지 들어와서 그것까지 걱정하는 것은 조금 기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적 찬성인데 준비된 부대들은 불침번을 좀 시범적으로 없애봐도 되겠다. 그럼 미군도 지금 그러면은 CCTV를 활용하고 있는 뭐 그것도 활용을 하고 또 내부 순찰 근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더 보강을 하고. 예상했던 답변하고 다르신가요? 생각보다 안돼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유연한 사람입니다. 예. 아니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세우고 하겠지만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이게 힘들다니까요. 정말. 당연히 그렇긴 하죠. 네, 여유가 있으면은 뭐 쓸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그 중대 인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패턴이 근무 자기 차례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와요.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어제 이거 썼는데 또 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거 썼는데 또 서가 아니라 아까 썼는데 나 또 서야 돼 이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실 병력이 감소되니까 그 이걸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사실 이런 차원의 생각도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불침번 근무라는 자체가 FM적으로 보면은 내부 인원 관리하고 또 환자 관리도 하고 그리고 사실 불침번 근무를 씀으로 인해서 그 피로도를 인내하는 훈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투가 낮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가 있을 때 야간에도 깨어있는 그거를 미리미리 훈련한다. 그 피로도도 체화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불침번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고 우리 군의 구조와 지금 현실과 또 이렇게 사례들을 보니까 이건 좀 지금 방향이 맞을 수 있겠다. 또 이런 결론을 전 내게 된 것이죠. 네. 변호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전에서 네, 전으로 이제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 불침번에서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그 부대 관리 훈령에 보면은 일단 먼저 불침번이 뭘 하냐 오해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불침번의 주된 임무가 약간 경계 근무, 보호 경계 근무로 이제 오해라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불침번은 그런 경계 근무라기보다는 그 내부에 대한 병력에 대한 어쨌든 관리 그거에 대한 지원 업무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불침번을 초병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관련 그 규정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대 관리 훈령에 그 불침번 근무의 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생활관 출입자 감시 그리고 화재 도난 예방 그리고 위생 관찰 그걸 이제 그 목적으로 한다고 이제 그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근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이제 필요한 조치하고 당직 계통 상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타인의 취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근무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좀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불침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병력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지원 그런 개념들이 강한데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저로서는 이제 만약에 뭐 8명 있는 생활관이다. 그 전체 그 병력이 그 소대급 8명만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 명씩으로 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불침번 근무를 돌려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이런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한 명이 계속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침번 근무에 대한 결국엔 관리는 당직사관 당직부가 결국에 당직 계통에서 이제 근무를 다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불침번을 전혀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면 당직 근무자들에 대한 좀 업무 부담이 좀 너무 가중이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불침번 근무 그 기능을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보통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CCTV 같거든요. 근데 이 CCTV를 그러면은 생활관마다 다 뭐 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CCTV 하면 또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게 개인 사생활이에요. 이걸 계속 찍고 있는 거고 그게 또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거는 마치 이제 보통 갓난 아이들 이제 뭐 그런 케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에 CCTV 달아놓고 침대 CCTV 달아놓고 약간 이런 개념이 또 돼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생활관에서 뭐 환복을 할 때도 CCTV 이런 부담들도 있을 거고 야간에 뭐 어쨌든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유동병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하듯 남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게 되는데 가장 그 불침번 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게 결국엔 인력 부족인 것 같은데 그 인력 부족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대 규모가 작아지고 어쨌든 그렇게 될 텐데 소대 규모만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예 부대 자체가 해체되거나 이렇게 뭐 사단급 정도가 해체가 되거나 뭐 여단급 부대가 해체가 되거나 이런 식인 거지 최소한 대대급 규모 정도는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불침번 소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력 감축이 되더라도 대대급 정도의 그 사이즈는 남아 있다 보니 그 정도 이제 그 인력 관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직접 사람이 CCTV가 할 수 없는 진짜 사람이 불침번을 쓰면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보통 이제 중대급 단위로 이제 편성이 되고 하는데 중대급만 돼도 한 40명, 50명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근무 부담 아까 얘기도 얼핏 나왔는데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현역에 계신 분들은 네가 해봐라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해봐라 또 이렇게 될 수는 있긴 할 텐데 보통 8시간에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들어가거나 1시간 반 정도 들어가거나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들어가도 한 6시간 정도 지치면 되고 그래도 월화수목 금토일 내리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편성에 있어서 이제 또 초번이랑 또 말번이랑 또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이게 그런 게 이슈들이 또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만 좀 공평하게 또 하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취침 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정도 보장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정치력 유지하고 이런 것도 사실 훈련 개념으로 또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제가 사실은 불침번을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없애자는 말인데 단계적으로 네, 없애요. 없애자인데 그러면은 CCTV가 과연 그 불침번이 기존에 하던 그런 역할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상상이 좀 안 가긴 해요. 사실 그게 좀 위험성이 있는 게 생활관에 CCTV를 달면 옷 벗고 나체로 다니는 거 다 찍히게 되는 거거든. 사실은 CCTV로 불침번을 대체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CCTV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복도에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 파악하는 정도고 아마 불침번이 없어지더라도 순찰 근무자에 의해서 생활관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역할은 필요할 겁니다. 불침번이 없어지더라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GOP에도 있고 이제 AOP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지만 당시 이제 GOP에 있을 때도 불침번이 없었고요. 없어요. 예. 그리고 AOP에 있을 때도 순찰 불침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근무 서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물론 이제 거기는 아예 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부대다 보니까 불침번이 따로 이제 존재는 하진 않았던 거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선 사람 나가면 그 이제 있는 사람은 이제 사항병이라 뭐 이제 당직 뭐 2분 정도나 되는 건데 사실 뭐 갓난 아이들이 아니고 아픈 사람은 이제 본인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본인이 혼자 갈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거를 과도하게 어떤 통제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 불침번을 세워서 이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뿌리 깊은 어떤 인식이 있다 보니까 불침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박혀 있는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 보면 이 사람들 다 서민이다. 그렇죠. 군대 와 있다. 물론 탈영병에 대한 그럼 대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불침번이 있다고 탈영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다 어떻게든 탈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리는 점호할 때 당직 사관이 인원 체크하고 총기 파악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체크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로도 지금 같은 어떤 이제 선진 병영으로 가는 과정에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엄청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가 화장실 몇 시에 갔고 이렇게. 사실 그런 건 저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어요. 잘 때 건강하게 자고 아픈 사람 아프다고 얘기하고 옆에서 체크해주고 그럼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인원이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밤 사이에 외부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나 내부에서 나간 사람이 없는지 정도가 체크가 된다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관점에서 병영 관리를 좀 관점을 전환한다면 불침번 자체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 참, 그리고 그 불침번에 서고 있을 때 1인병 1병대 있잖아요. 그 화장실 갈 때 불편해요. 아니, 저기서 뭐 불침번 서고 있는 뭐 상병 병장들 있으면은 1인병 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괜히 감기 경영생활 얘기. 괜히 불편해요. 눈치 보이고 먹으면 보고 해야 되고 눈치 보이고. 한 소리 또 들어요. 너 늦게 나오면 이제 왜 아, 초샌다 그래 진짜.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괜찮은데 다만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선택적 찬성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몰래 어떤 뭐 일탈행위를 하거나 그렇죠. 어떤 뭐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거에 대한 견제 인원이 전혀 없는 거랑 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어떻게 케어가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럼 한번 다른 분의 어떤 댓글을 한번 보면서 네네. 볼까요? 참 다른 시민분의 반응인데 불침번은 내무반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것. 그래서 뭐 접근의 침투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침번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니 그 위병소 근무 있고 탄약고 근무 있고 그리고 지통실에서도 근무자 있고요. 당직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부대까지 다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뚫린 건데 약간 좀 이거는 좀 과한 어떤 근데 얘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아까도 했지만 그렇다면 내부 병력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내부 어쨌든 그런 구타 가혹행위 이런 부분이라든지 몰래 또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예, 뭐 어디 교묘하게 CCTV 사각지 또 찾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딘 뭐 영화 드라마 나오잖아요. CCTV 가리고 해가지고 왜냐면 CCTV를 좀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근무자들이 당직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게 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볼수 그러면 당직 근무자가 그걸 계속 보라고 하면은 당직 근무자가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 업무 피로도 또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불침번이 그 가지는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CCTV는 아닌 것 같고 군에서 사실 가뜩이나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 보안 관련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CCTV를 그렇게 설치하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 절충적으로 했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순찰 근무자 정도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불침번도 결국에는 순찰 근무 비슷하게 해요. 네. 양쪽에 뭐 서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기 돌핀 나왔지만 아무리 신박사라고 하더라도 습도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계속 가서 물 뿌리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체를 한다고 하면 이제 순찰 근무자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이름만 바뀐 거지 사실상 불침번이랑 뭐 큰 게 다를 게 없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불침번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개선을 한다고 하면 아예 폐지가 아니라 어쨌든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절충안을 굳이 따지자면 일부 부대를 좀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몇 개월 정도 해보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면 좀 데이터도 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사수 부사수 근무가 아니라 그냥 한 명만 근무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전투복 헌복까지만 안 시켜도 사실 그거 생각보다. 예 사실 그런 소요 때문에 5분 10분 더 아, 못 자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뭐 활동복 입고. 예, 활동복 입장에서 예, 그렇게만 한다고 항상 또 전투복에 뭐 수퉁 차고 뭐 하여튼 뭐 한티 차고 예 그러고 하는데 또 시간 소요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줄어지더라도 예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육군 23 경비 여단 등 일부 부대는 이미 생활관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을 대체하고 있대요. 하지만 어떤 경우 CCTV와 순찰만으로 기존 불침번 임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불침번을 대신할 CCTV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육군은 최근 3년간 주둔지 경계 CCTV 고장 횟수와 가동 중단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CCTV를 도입한다고 해도 당장은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맹점이네요. 불침번을 2명인데 한 명을 줄여서 당직 부사관, 당직 부무사관 이런 식으로 3명이 근무하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절충안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CCTV는 조금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또 보는 게 계속 조금 결국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돈이거든요.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생활관마다 CCTV를 다 달고 어디 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 전 군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그냥 그 아까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그 돈을 그냥 당직 수당, 당직 병수당 뭐 이렇게로만 차라리 활용을 하면 얼마라도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로 또 손을 들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뭐 돌아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재정적인 문제 이거를 그 정도의 되는 돈을 불침번 대체 수단인 CCTV에 활용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 돈을 다른 훨씬 더 지금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냐 당직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경력 듣기로는 지금 현재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힘든 게 당직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직 근무 그 인원들 병사들 뭐 불침번 근무 들어가는 거와 또 다르게 당직 그러니까 장교나 부사관이나 특히 요즘 또 군번도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당직 근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데 예, 그거에 대한 또 보면 당직 수당이 말도 안 되게 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낮아요. 예, 시급으로 계산하고 하면 그냥 사실상 그냥 봉사활동이고 그냥 군인이고 군무원이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하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CCTV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CCTV의 설치에 대한 약간 좀 댓글을 한번 더 볼게요. 대대장급에게 판단 위임하면 불침번 없앨 사람 없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댓글에 나온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정말 CCTV 대체 판단 여부를 대대장급에게 위임하면 대대장 정도에 위치되는 분들께서 이제 불침번을 없애려고 할까? 과연? 근데 제가 지휘관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바라보시는지. 이게 좀 국방부가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책임을 완전히 대대급으로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불침번 없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예산 소요 이런 것들을 과연 확충을 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대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게 하겠다 이거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지금 포장해서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심지어 지금 군단장도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실탄 빼고 하라는 입장에서 대대장들한테 이런 책임, 그래 만약에 진짜 이런 사고 나면 대대장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아주 통찰력 있는 댓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다른 말이지만 타령 생겨도 수십 년이 지나도 모르고 있죠. 예. 뭐 그건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물론이죠. 아주 통찰력 있는 댓글인 거고 이 첫 문장이 그러니까 요게요. 대대장급에게 위임하는 주체가 누구냐 국방부인 것 같은데 무책임하죠. 네, 본인들한테 그럼 하라 그러면 할까?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진짜로 국방부의 의지가 있다면 예산 제대로 반영하고 예산 태워가지고 중기계획도 반영하고 그래서 시범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몇 개월 동안 운영하자 데이터 쌓는다 딱 요렇게 가서 추진하면 전 진정성이 있을 텐데 지금처럼 그냥 뭐 후방 가능한 부대 대대부터 뭐 시행하는 걸로 한다 이거는 대대장들이 쓸 예산도 없는데 CCTV 뭐 사오면 또 중국산 사왔다고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려 그러면 또 임기 끝나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흐지부지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 댓글이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처음에 시범 부대에서 적용해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이것도 불침번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대대장한테 이 지휘권을 준다고 한들 이걸 본인이 용기 있게 야 우리 부대는 오늘부터 불침번 서지 마 할 수 있는 대대장이 사실 없어요. 못하죠. 예,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시범 부대로 적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거에 또 손 드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약간 이런 좀 예. 하겠다고요? 예,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예, 그렇게 신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러게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때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뭐 처음에 할 때 이거 CCTV 뭐 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건의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터지면은 또 다르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왜 손들었냐. 니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가지고 뭐 설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사정들을 뭘 보고 판단을 한 거냐.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와라. 그런 것들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했을 때 니네 부대는 뭐 이런 점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불침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때 한 거냐. 그렇게 되고 하면은 왜냐하면 사고가 생기면 그게 책임자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숨어들 만약에 사건 사고님은 다 숨어들죠.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업무 지침을 내릴 때도 다 뒷구멍을 만들어 놓고 내리죠.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의 문제죠. 어쨌든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정말로 지금 돈이 모자라서 급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뭔가 눈에 보이는 약간 이런 거에만 계속 쓰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이런저런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불침번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선택적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현안이 또 있어요. 어쨌든 뭐 저희가 불침번을 폐지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병력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을 뭐 기술로 메우는 그런 이제 대안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나 더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후방 경계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방부에서 병력 감소 대응 위해 비전투 분야 민간 위탁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유병수 출입 통제, CCTV 관제 등 후방 경계 임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군이 경계를 서왔고 작전도 군이 해왔는데 왜 굳이 이거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혹은 또 나뉘어서 좀 강쟁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올해처럼 국방부에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많이 바꾸고 이렇게까지 많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게 바뀌니까 주제가 지금 몇 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네. 어지러워요. 솔직히. 너무 어지럽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질문들을 몇 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일반 경비 업체들이 결국에는 군 부대를 경비해 준다는 얘긴데 군 부대랑 일반 건물 관리랑 같냐? 한편으로는
미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 또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군은 일단 PMC라고 해서 그 민간 군사 PMC.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민간 군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도 소지할 수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곽 경계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제도도 안정화되어 있고 실제로 군과 그 PMC들의 역할과 이런 것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PMC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현실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후방부대에 그걸 위탁하겠다 민간에. 이 얘기는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차원의 지금 정책인 것 같아요. 던지고 논란 일자 원위치 없던 일로 이런 식의 지금 느낌으로 지금 던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 경비원 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세컨 경비원 분들한테도 KT텔레카브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군부대 그 위탁 경기 할 거냐. 네. 그럼 최협에 가장 먼저 몸빵해서 위사시에 그분들의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무기의 문제, 그리고 경계 책임의 문제, 뚫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뭐 이거 엄청난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가 너무 쉽게 그냥 캐치프라이즈 형식으로 퉁 던졌다.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해법. 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아니, 이게 사전에 민간 업체에서의 막 로비가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군부대 그 이제 취사 같은 경우도 외부 이제 민간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경비 업체들도 야 소스를 이거 잘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이쪽에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갑자기 그런 네 소스를 조금씩 흘렸을 수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군 출신이나 네. 또 군 관련 전문가들 분들 중에서는 그 민간 군사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인구 구조나 뭐 다양한 효율 예산 효율 등을 대비해서 민간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계셨고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연결이 네.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블루 오션으로 이제 그쵸. 볼 수 있는데 실시장 개척이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관련해가지고 조금 비슷한 걸 볼 수 있는 게 경비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데 경비업법에도 이제 보면은 특수 경비 업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뭐 이런 대통령령이 이제 정한 국가 중요 시설을 이제 대한 그 또 경비 업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비업체가 이제 그 경비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건데 그 경비업체는 이제 뭐 어떻게 뭐 지정을 하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청 이제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경비업법에 또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과실이든 고의든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형사처벌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비업법 같이 좀 그런 새로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경계업체 이런 데를 이제 말 그대로 군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뭔가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경계를 비전투로 보는 것 시각 자체는 저는 사실 조금 불만이긴 하거든요. 경계 업무가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군의 업무이고 경계도 일종의 작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제 초병으로 또 규정을 해가지고 초병에 대한 관련된 군형법상 규정들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민간 업체에 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또 예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엔 외부 민간 위탁에서 하고 거기서 따로 특수 경비원들을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경계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계속 고정적으로 또 돈이 나가져야 돼요.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더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말 그대로 결국에 또 이게 지금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그 시각에는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여기는 조금 소홀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부분 후방 부대 이런 얘기까지 결부돼서 나오니까 거기는 군인이 특별히 더 집중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민간 위탁에 조금 더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시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사실 좀 불만이긴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전쟁하면서 전방 후방이 다 어딨어. 오히려 후방 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뒤에서 이제 뒤통수 맞는 걸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진짜로 실제로 뭐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후방 지역 그 경계 상황이. 그때 했을 때 이제 군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또 여기 업체에서 또 따로 하는 지시와 이게 완전히 또 섞여버리고 하면 그때는 또 책임도 누가 질 거냐. 민간 업체들이 대부분 예비군일 거 아니에요. 예. 예비군들은 예비군들은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현역이 말하면 뭐 너 뭐 알아? 일단 대한민국 사회가 위아래 뭐 서열 뭐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시민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와, 이거 경계 근무는 군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다. 적을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군인이 적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밑에 보면요. 인간은 저 어디 캡스에 맞길래 아까 캡스 나왔잖아요. 이게 캡스에 맞길래 이러고 계시.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불신번이랑은 또 다른 의미다. 네. 저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경비 업체들이 조금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어느 기준으로 뽑을지도 조금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뭐 입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입찰로 하면은 결국에는 뭐 저비용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럼 저비용이 능사냐 그러면은 사실 이런 점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책 없이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던진 거야 이거? 투수 누구야? 아이 참나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조금 두 가지 주제 한번 돌아보셨는데 사실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자체의 근본 원인이 인구 부족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을 기준으로 한 징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일제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징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 속에서 우여곡 그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대책들인데 그러면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과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플랜과 좀 비용 효율 분석, 타당성 이런 검증이 된 상태에서 이게 가면은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금 국방부가 하는 행태들은 툭 던지고 보는 수준. 그래서 면피성 행정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수많은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저는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거나 뭐 개선을 하거나 할 때 결국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 국가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 어디서 나오냐? 그럼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근데 이 세금이 가뜩이나 이제 국방 예산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뭔가 이런 뭐 약간 시도성? 약간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들부터 이제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다만 좀 현실적인 고민,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에 깔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선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계속적으로 따지고 온 게 지금 현재 이제 군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군생활 기간도 마찬가지인 거고 월급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좋게 나가는 거는 이제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군대가 존재하는 근간이 무엇인지를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책을 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 여기서 짓겠고요. 다음 얘기를 조금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